다음은 이희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재 의원입니다. 시장님,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지난 19대 대선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화두가 되고 최근에 정부와 국회에서도 아주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건설 분야에서 보면은 이 발주자와 시공사 간에 또 시공사 내에서도 이제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에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 개선 조치들이 많이 이제 요구되고 있는데, 특히 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에는 이걸 수포갑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주 우월적주의에 의해서 폐해가 심각합니다. 관련해서 서울시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지하철 7호선 공기 연장에 따른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했죠. 그래서 141억 원이 이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현재 항소 중이지만은 만약 그대로 확정된다면은 유사한 피해를 겪은 시공사들로부터 이제 소송이 본물처럼 터지게 될 텐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 도로 사업 중 SOC 중에 도로만 보더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한 20여 곳 되고, 이것에 대한 그 간접비 추가 부담을 한 금액을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환산 계산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게 1,900억이 넘는, 결국 이 돈은 이제 서울시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어떤 그 사업의 필요가 있어서 공사를 시작하면 가능하면 저는 빨리 그것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재정 문제라든지 또 여러 환경에 의해서 조금 장기 계속 공사가 또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연도별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별 공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일종의 독립된 계약이기 때문에 그 하나 자체가 이 당사자 간에 이 그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미 대법원 판결도 있고, 예, 어떤 경우에도 이제 소송으로 갔을 때는 이게 이제 판례가 돼 버리면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해당 공사의 재정 여건, 그러니까 향후에 투입할 재정 수요 공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준공기간을 정확히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도 좀 엄정히 재정 하고, 상황이 또 수시로 또 변동되잖아요. 급작스러운 지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는 시공사가 만약 할 용의가 있다면 선부담하게 해서 나중에 채권으로 적정한 이자를 해서 이제 보상해 준다든지 뭐 이런 다각적인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되고요.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새로 개선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설계를 대충 하고 오히려 공기가 굉장히 길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설계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설계를 갖고 설계 변경 별로 하지 않고 시공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국토부하고도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건설업계에서 그 불법 하도급 문제, 이게 이제 가불관계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걸 개선하려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불법 하도급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한 경우가 9개 공사 현장에서 거짓 통보하고 하도급 개혁과 시공 약정을 통해서 이제 숨긴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으로 보더라도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 원을 받게 돼 있고,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150만 원 과태료인데,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걸 관리하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제재해야 될 서울시에서 관련 서류조차 상당 부분 불실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무혐의 처분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 대해서 시장님께서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처리 결과를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도급 대금이나 특히 이제 노무자 인건비, 뭐 장비, 자재 대금 이게 적기 지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님이 이 대금 지금 확인 시스템, 대금 바로 시스템 예. 온라인으로 이거를 하셨습니다. 도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의 그 우수 사례로 선정까지 됐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예방 효과를 상당히 거두고 있는 걸로도 봅니다만은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좀 다른 공공기관에도 좀 널리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운영 실태가 성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파악해봤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7개의 사업장에서 아직도 임금 체불, 자재대금, 장비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상세 운영 지침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불비사항이 있어서 그런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어차피 박원순 시장님이 최초로 도입한 우수 사례인 만큼 이것이 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의원님 조언 잘 받아들여서 더 개선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지진이 일본이나 뭐 호주, 중국 뭐 이런 등에서 과거보다는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뭐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지진에 대한 안전 대책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지하철 3, 4호선이 이게 20여 년 전에 건설되다 보니까 당시에 내진 설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진 대책을 빨리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여기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국토위 상임위 또 국감 등에서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은 당시에 기준이 없었던 것을 지금 와서 다시 하는 것만큼 신규 사업, 즉 신축 건설로 봐서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거들어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좀 국회가 도와줄 때 시장님이 좀 그 기재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서울 시민들, 천만 시민들이 좀 빨리 안전한 게 다닐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근데 바랍니다. 장관님들 뵙고 말씀드리는데 잘 안 됩니다. 더 좀 서울시가 네, 앞장서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안 그래도 지금 서울 메트로만 해도 최근 3년간 약 6,700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메트로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네.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맞습니다. 보고 네. 예, 그렇게 좀 저희도 노력해 더 주시기 열심히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내진의 지진, 이 내진 안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장님 그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전부 몇 개인지 아셔요? 지금 아니 354개의 예, 맞습니다. 이 중에 내진 설계가 안 된 곳이 104개. 예, 30%에 달합니다. 근데 현재 매년 이 교량 내진 공사를 보강하고 있는 게 몇 개 수준인지 아셔요? 지금 뭐 2005년부터 쭉 계속은 하고 있는데요. 예. 워낙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하고 지금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 하고 있는데요. 한 서너 개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가면은 104개가 한 20년 넘게 걸립니다. 물론 이제 일시에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허락지 않는다면은 보다 시급한 데부터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 객관적인
이 어떤 그 우선순위 정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보다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네. 시설, 특히 교량이라든지 이런 쪽부터 먼저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특히 지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큰 인명피해나 사회적 영향이 클 그런 33개 간선 도로의 시설물부터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적 문제니까. 이제 1, 2종 교량 같은 경우는 전문가 진단을 받게끔 돼 있죠. 시특법에 의해서. 근데 서울시가 자체 점검하는 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그런 객관적인 우선순위 선정의 기준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울시 정비 사업 이제 이른바 재개발 사업인데 이게 과거에 보면은 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유착이나 이게 이제 또 비리 발생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서 2010년도부터 이제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됐죠. 근데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 제도가 시행된 2010년 전과 후에 이게 이렇게 공공관리제를 함으로써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고 따라서 주택 공급이 감소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울시가 정비사업 융자 예산을 편성한 게 적다 보니까 또 예비비까지 추가해도 또 대기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이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혹은 이 조합원 총회 의결 시 다시 말해서 추진이나 조합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런 경기도 사례를 좀 참고해서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뭐 경기도 사례도 충분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